처음에 계약했을 때 당시 집주인은 품성도 좋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이 누군가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왠지 돈 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 위험을 굳이 본인이 떠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점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런 특약 같은 거 넣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냐 이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추가해야지 제가 나중에 안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약은 계약 체결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다음 속편으로는 그래도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까지 시리즈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부터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던 사기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 계약이나 이제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당일에 원래 보통 전입신고를 하거든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 다음날 발생을 해요. 임대인들이 이걸 노려가지고선 그날 갑자기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어디 저당권을 설정해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죠. 그 전날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뭐 최우선 변제권이 효력을 이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특약 내용을 보시면은 계약 당일에, 이제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리관계 창설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안 받아주면은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뭐 임차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넣는 걸 권장드립니다. 임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잔금 당일에 기습적으로 대출을 받고 뭐 근저당을 설정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약간 옛날 스타일의 사기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요즘 사기꾼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요즘 전세 사기하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원래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집에 대해서 본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불러서 그거에 기초해서 전세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게 뭐 2억 3억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전세를 한 1억 7, 8천 잡아버리고 그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면 난 돈 없어서 못 돌려준다. 이게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임 변호사님 동생이 당한 스타일도 이거 아닌가요? 동생이 진짜 지금 좆됐거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약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약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계약금은 계약을 깬 쪽에서 물어내는 거다, 가액배상이니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불발이 나더라도 임대인들이 야, 계약금은 토해놓고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은 이제 계약서를 쓰던 그 초반에 이미 입금을 한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남의 지갑에서 다시 꺼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특약을 설정해 놓는 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 보증보험 말고도 보통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같이 들라고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도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약은 이제 1번 특약이랑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우선 변제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전날에 이미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를 했을 때 세금을 먼저 나라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임차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내 앞에는 너가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받아 놓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네 번째 특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권해드릴 만한 특약 사항 중에 하나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그거를 이제 고지해 주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해 넣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당시 집주인은 품성도 좋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이 누군가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왠지 내가 돈 받으려면 꽤나 고생을 해야겠구나, 내지는 돈 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 위험을 굳이 본인이 떠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전 집주인, 그러니까 제가 직접 계약을 했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뀌었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맨날 등기 떼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 아저씨 잘 계시나, 우리 집주인분 어디 안 가셨나 이렇게 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리 한 줄로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면 그거를 임차인인 나에게도 고지를 해준다 이렇게 써놓으면 미리 알 수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그거를 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약을 추가로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임차인들이 주장해 볼 수 있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험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들은 또 무효로 보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무효임에도 안 바꿔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남에 막 나이 많으신 건물주 이런 분들은 나는 뭐 수십 년을 이렇게 계약해왔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저희야 이제 무효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 나중에 가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하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걸 또 그냥 계약서에 쓰여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도장 찍었네 하고 그냥 찍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저는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하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내지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을 하실 때는 상담받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인지하신 다음에 계약에 나아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근데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막상 또 돈을 돌려줄 때 되면은 들어눕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